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은행 앱을 열면요. 잔액이 숫자로 딱 하나 찍혀 있잖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비트코인 잔액이라는 게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왜 이 방식이 더 직관적이고 심지어 우리가 현실에서 돈을 쓰는 방식이랑 더 닮았는지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 속 그 그림 한 장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문장이 있네요. 모든 센트,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에 대해 개별적인 거래를 만드는 것은 다루기 힘들 것이다. 이건 뭐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1원짜리 하나하나를 전부 개별 거래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와, 끔찍하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그건 마치 이메일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별개의 편지로 보내는 거랑 같아요. 와, 상상만 해도 네, 상상만 해도 네트워크가 그냥 터져나가겠죠. 비트코인에서 모든 사토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를요, 하나하나 개별 거래로 처리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컴퓨터, 즉 노드들이 그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고 검증하고 또 저장해야 하거든요.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서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마비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여기서 그 그림이 등장합니다. 거래라는 상자에 여러 화살표가 들어가고 또 여러 화살표가 나오고요. 입력, 출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똑똑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의 입출금 기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그 모습처럼 보여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현금 지갑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현금 지갑이요? 네,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이 출력, 즉 아웃풋들이거든요. 더 정확한 기술 용어로는 UTXO라고 부릅니다. 사용되지 않은 거래 출력. UTXO? 네,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트코인 지갑은요, 잔액이 딱 찍힌 통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 거래에서 거스름돈처럼 받아서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UTXO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열쇠 꾸러미 같은 개념입니다. 와, UTXO? 사용되지 않은 거래 출력.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 쓴 돈 조각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이 UTXO 아닌 돈 조각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합치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더 작은 금액들을 합치는 여러 개의 입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 현금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 여러분이 7,000원짜리 커피를 사려고 해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두 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세 장을 다 꺼내서 주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합치기입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갑에 과거에 친구한테 받은 0.1BTC짜리 UTXO가 하나 있고 월급으로 받은 0.05BTC짜리 UTXO, 또 다른 거래로 받은 0.05BTC짜리 UTXO가 있다면요. 0.2BTC짜리 물건을 살 때 이 세 개의 UTXO를 전부 입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시스템이 이 세 조각을 합쳐서 0.2BTC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 지갑의 잔액 0.2BTC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도 그 실체는 0.1짜리 하나, 0.05짜리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돈 조각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진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나누기예요. 거스름돈 개념.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거스름돈이란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비트코인 설계를 이해하는 아하의 순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엔 여러분 지갑에 5만 원권 한 장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게 바로 자료에 나온 더 큰 이전 거래로부터의 단일 입력, 즉 5만 원에 해당하는 UTXO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15,000원짜리 책을 사려고 해요. 5만 원권을 찢어서 15,000원어치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5만 원짜리 지폐를 통째로 내고 3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아야죠. 아, 잠깐만요.
그럼 이 경우엔 입력은 5만 원 하나인데 출력은 2개가 되는 건가요? 서점으로 가는 15,000원이랑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35,000원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와, 진짜요? 네, 5만 원짜리 UTXO는 거래 입력으로 사용되면서 소멸됩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는 2개의 완전히 새로운 UTXO를 출력으로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UTXO요? 네, 첫 번째는 서점 주인의 지갑으로 가는 15,000원짜리 새 UTXO.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35,000원짜리 새 UTXO. 이게 바로 디지털 거스름돈인 거죠. 아, 그러니까 썼던 돈의 일부가 남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새로운 돈 조각이 생성돼서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와. 원래 있던 5만 원짜리는 사라지고 15,000원짜리랑 35,000원짜리 새 돈이 태어난다. 이건 진짜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좀 다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현실에서는 5만 원 내고 15,000원짜리 사면 정확히 35,000원을 거슬러 받잖아요. 비트코인에서도 항상 이렇게 땀 맞아 떨어지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여기서 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입력값의 총합은요. 항상 출력값의 총합보다 아주 약간 더 큽니다. 약간 더 크다. 네. 방금 예시에서 5만 원, 즉 입력을 썼다면 출력은 서점으로 가는 15,000원과 4개 돌아오는 거스름돈,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의 수수료로 나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서점에 15,000원, 저한테 34,999원, 그리고 나머지 1원이 수수료로 책정되는 식이죠. 이 남겨진 먼지 같은 돈이 바로 이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해주는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됩니다. 막 그 작은 차액이 수수료가 되는 거였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UTXO 방식, 뭔가 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은행처럼 계좌 하나에 잔액 하나만 두고 더하고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돈을 조각내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설계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그 은행 방식을 계정 기반 모델이라고 해요. 계정 기반 모델. 네,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죠. 잔액이라는 하나의 상태, 스테이트가 있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상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분명 더 직관적이고 또 복잡한 계약,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루기엔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다른 길을 갔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요. 네, 계정 모델은 모든 거래가 하나의 계좌에 쭉 연결돼서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좌 주인이 노출되면 모든 과거 거래 내역이 한 번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반면에 UTXO 모델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이중지불 문제를 더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각각의 UTXO는 한 번 거래에 사용되면 바로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2번 쓰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구조죠. 분산된 환경에서 거래 순서를 정하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와 보안, 특히 이 분산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설계를 택했다. 단순함 대신에 견고함을 선택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가 여러 거래에 의존하고 그 거래들이 또 다른 많은 거래에 의존하는 팬아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결국 방금 말씀하신 그 UTXO의 특성 덕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펜아웃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쓰려낸 이 1만 원짜리 UTXO가 과거에 어떤 거래에서 왔고 그 거래는 또 어떤 거래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렇게 돈의 족보를 끝없이 파헤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 만약 그래야 한다면 거래 하나를 검증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개의 과거 거래를 전부 불러와야 해서 시스템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받은 1만 원권 지폐가 어제 ATM에서 나왔는지, 친구한테 빌린 건지, 그 친구는 또 월급으로 받은 건지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 손에 있고 위조 지폐가 아니다. 이 사실만 중요한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 UTXO의 전체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지 않아요. 대신에
당신이 이 UTXO를 쓸 수 있는 정당한 열쇠, 즉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가? 딱 이것 하나만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현재의 소유권만 증명되면 그 돈의 과거는 묻지 않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이 거대한 거래 장부가 아무리 비대해져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네요. 단순히 디지털 숫자를 옮기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제각기 다른 금액의 돈 조각, 즉 UTXO들을 필요한 만큼 꺼내서 합치고 지불한 뒤에 새로운 모양의 거스름돈 조각을 돌려받는 과정이라는 것. 정말 아날로그적인 현금 사용 방식이랑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돈을 하나의 잔액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조각으로 취급하는 이 설계 철학. 그리고 그 조각들이 거래를 통해 끊임없이 소멸하고 또 생성되는 과정. 오늘 이 UTXO의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비트코인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신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UTXO 모델이 계정 모델보다 프라이버시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래마다 새로운 주소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새로운 거스름돈 UTXO는 그것이 만들어진 이전 거래와 명확한 부모 다식 관계를 가집니다. 연결고리가 있죠. 네, 이 거래의 사슬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돈의 족보가 언젠가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금융활동을 드러내는 지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